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약간 헤비한,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얼마 전 그 SNS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뭐 이재명 그 대표의 테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증오 정치가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내용의 발언도 하셨고, 그 한쪽, 그런데 이 증오 정치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뭐 민주당도 민주당이고, 근데 이제 그 팬덤 정치가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이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선생님이라 불렀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시대가 지날수록 더 그렇죠. 재조명이 되고 있는 느낌이 그때는 있어서. 뭐 거의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거의 모든 직업을 다 포기하고 따라다니면서 전국 일주를 하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도 팔고 논밭도 팔려서 그런 초기에 그때는 뭐 팬클럽이란 말도 없었던 때인데 그렇게 했었고, 그 후에 정치인 팬클럽이 등장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죠. 소위 노사모라고 하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도 그 회원이었습니다만 그때는 어느 한 정치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정치인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이기보다는 약간 비판적 지지였어요. 그래서 노사모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그 순간에 자신들이 스스로 앞으로 우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소위 노사모 출신으로 어느 누구도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임명받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걸 지켰던 거죠. 그 후에 뭐 민주당에서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또 적극 지지층도 있었죠. 흔히 뭐 이제 문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문파라도 불렀는데, 그때부터는 약간 좀 팬덤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던 아마 것 같아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바로 그겁니다. 상실감이 그렇죠. 문재인을 그때 지켜야 된다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 역할을 다 끝났다고 해서 각자 돌아갔는데 결국은 이제 노무현이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걸 보면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미안함들을 내가 문재인을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좀 나타난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후에 뭐 지금은 이제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표현은 뭐라 아주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약간 문재인 대통령 때 가졌던 그와 좀 비슷한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근데 그 팬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들 간에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쵸. 어떤 일을 하는 데서. 근데 그것이 이제 지나쳐서 상대를 배척했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상대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건 바람직한데, 얘가 이 사랑을 갖기 때문에 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마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이게 무슨 특정에 일단 사랑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이 대한민국 현실과 미래에 대한 왜곡된 불만이 야당 지도자 탓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그를 해침으로써, 그를 살해함으로써 마치 대한민국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랬던 환상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누군가 주입한 세력들, 그게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덤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면 되는데, 타인에 대한 공격과 해치는 거나 다르서는 안 돼. 그러면부터는 이제 사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덤이 훨씬 더 정치인 팬덤들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해요. 근데 예전에는 똑같았어요. 그게 예전에는 뭐 그렇죠. 경쟁하는 다른 가수 하지만, 막 싫어하고 막 그랬었죠. 왜냐면 112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H.O.T, 제키 너무 옛날이죠. 하면 그때는 막 불꽃 튀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요즘에는 내가 BTS 팬인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을 안 하죠. 그렇다면 정치인들에 대한 팬덤도 어떻게 시대가 변하면서 정상화되고
조금 더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를 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이번 그 이재명 대표 테러 사태가 그런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할 수 있지만 누구를 증오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옳은 게 아니고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누군가를 증오하면 이와 같은 폭력 사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성해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회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민주당의 공개 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SNS에다가 그 글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누구 잘못이다고 하는 탓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민주당도 우리가 자성할 것은 자성하겠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런 현상이 심각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 테러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찰의 발표 내용을 보면 그 정치적 신념에 의한 행위로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럼 이게 의거죠. 그렇죠. 마치 그들한테는 안중근 의거지. 의사가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자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함으로써 동양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고상한 사상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의거지만 쟤들한테는 테러잖아요. 테러죠. 네. 테러 암살범이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거기서 그래야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왜 그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게 됐고 그 생각이 폭력적인 행위, 또 살해 의도로 나타났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제2, 제3의 이와 같은 테러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의도한 대로 자기들이 패러다임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럼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것. 그게 너무 정치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정권 측이라든가 여당 측에서는 이 엄청난 사태가 혹시 우리한테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축소시키고 덮으려고 하는 게 이번 경찰 수사 발표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보는 건데, 또 어디 또 보도,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또 어디 보도 보니까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헬기를 타고 이송한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받고 있다라는 또 그런 또 보도가 나오고, 사람에 대한 테러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해 득실로 지금만 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본질을 조금 자꾸 벗어나는 그렇죠. 것 본질.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죽이려고 했던 테러 행위가 왜 발생했는지, 그게 중요한 건데. 이걸 앞으로 그런 게 없으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반성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고 왜 자꾸. 부산대 네. 병원에서 안 하고 서울대 병원을 이송해서 그러니까. 갈 때 왜 헬기를 타고 갔어?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생명과 이 네. 테러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오히려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이건 아주 속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